안녕하세요. 해강고 교사 김지현. 부산진고 교사 이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요즘 천고마비 계절인 가을인 만큼 날씨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책을 읽는 학생도 있고 운동장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무엇보다 수업에 집중력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네, 날씨가 너무 화창하죠? 저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데 가을에 곡식들이 무르익어 가는 것처럼 요즘 고등학생들은 봄, 여름 1학기 동안 고민했던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을 마무리하느라 분주하답니다. 네, 그렇군요. 고등학생들은 초, 중학생들과 달리 대부분의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25년부터 도입될 고교 학점제가 지금 부분 도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잠깐만요, 선생님. 고교학점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중학교 학생, 학부모님들이 매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려요. 네, 고교 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내년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건가요? 고교 학점제는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실시되고 내년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는 부분 도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분 도입이라면 어떤 부분이 도입된다는 말이죠? 2023학년도 신입생은 현재 고등학생들이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즉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거기에 추가로 3년간 204단위였던 수업 시수를 192학점으로 축소하고 국영수 과목에 대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도입된다는 것이죠. 뭔가 좀 복잡한 이야기 같은데 그럼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이게 왜 도입되게 되었죠? 네, 미래사회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초진화, 유비쿼터스와 모바일 스마트 기기를 통한 융복합 산업혁명, 즉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이라 예측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사회의 패러다임 안에서 앞으로 5년간 주요 15개국에서 71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예정이며 200만 개의 새 일자리가 생길 예정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미래 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인재상이 필요하게 되었고 지속된 학력 인구의 감소는 미래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하게 만들었죠. 그러한 고민 속에서 미래 교육에 적합한 고교 학점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죠. 네, 고교학점제는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교육제도이군요. 그럼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인재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래사회는 지식의 시대가 저물고 매일 5조 건 책 분량의 정보가 쏟아지는 방대한 데이터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지식을 습득하고 외우는 방식의 학습은 이제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거죠. 알고 싶은 정보는 검색창만 두드리면 해결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미래사회는 많은 지식을 축적하기보다는 문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식을 찾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창의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능력, 개인 지성보다는 협력하는 집단 지성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능력이라. 그럼 그런 능력을 가진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방대한 지식, 정보 사회에서 자기주도적으로 배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주도성. 두 번째, 여러 분야의 핵심 아이디어를 융합한 사고를 통해 발현되는 창의와 혁신.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협력하고 소통하는 역량의 강화가 중요시됩니다. 그럼 미래 교육에 대비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기대되는 효과를 요약해보면 어떻게 될지 설명 부탁드려요. 네, 첫 번째, 입시 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들에게 진로 개척 능력을 키워주고 둘째, 학생 개별의 학습 능력과 목표에 따른 과목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학습 동기와 흥미를 높이며
끝으로 급변하는 직업 세계와 고용 구조 속에서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습관과 역량 신장이 고교학점제가 필요한 이유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조금 전에 내년도 신입생들은 고교학점제가 부분 도입된다고 하셨죠?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의 운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에서 우선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1학년 시기에 진로 디자인 학기를 통해 개별 진로 학업 설계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강 신청, 학업 이수, 평가를 하게 됩니다. 미이수된 과목의 경우 보충 프로그램을 통해 과목을 이수하게 되며 일정 수준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내년도 신입생들에게도 거의 적용되지만 그중에 내년도 신입생들은 미수 보충 프로그램이 국, 영, 수 과목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미수가 졸업과는 무관한 과도기전 형태로 적용되는 것이죠.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 로드맵을 보시면 현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는 본격 적용됩니다. 그리고 2023학년, 2024학년도에는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 특히 현재의 수업량 기준인 단위가 학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졸업 이수 학점은 204단위가 192학점으로 축소되는 것이 큰 변화입니다. 네, 그렇군요. 고등학교에서도 대학교처럼 학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단위와 학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기존의 단위는 특정 과목의 이수 조건에 출석률만 있었는데요. 학점은 출석률 외에 학업 성취율이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과목 이수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2023학년도 입학생들은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서 이와 같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 너무 생소한 용어인데요. 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책임 교육을 위한 제도인데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선생님, 총 이수 학점이 축소된다니 그럼 수업 시수가 줄어든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많은 과목이 선택 중심으로 운영되면 개별 학생들은 수업이 없는 공강 시간이 발생하기도 하고 미수 과목에 관한 보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총 이수 학점이 축소된 것이죠. 네, 그렇군요. 선생님, 그런데 이와 같은 고교학점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고등학교 2학년 7,400명을 대상으로 한 진로 결정 시기에 관한 설문에서 42%의 학생들이 고1 시기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대학 가기 전 고3 때가 진로 결정의 시기였다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며 이 시기가 확 빨라진 것이죠. 선택형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은 진로와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를 결정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자신의 진로 적성을 파악하고 고등학교 시기에 그 희망을 확립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과정의 운영 단계 중 진로 학업 설계,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자 예비 고1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에 대처하여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지금부터 영상에서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고교학점제는 벌써 도입이 된 것이 아닌가요? 네,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부분 도입 단계입니다.
부분 도입이라면 전면 도입은 언제인가요? 2025학년도부터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중학교 2학년부터 해당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부분 도입과 전면 도입의 차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부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는 수업량의 기준을 기존의 단위에서 학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총 이수학점의 적정화로 고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총 이수 204단위에서 독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약간씩 조정되어 192학점으로 줄어듭니다. 책임교육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 한해 최소 성취 수준 미달 시 이를 보충하기 위한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에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부분 도입에는 없었던 전 과목 미이수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50분 17회 수업에서 50분 16회 수업으로 변경되며 학점 기반 졸업 체제의 마련으로 기존의 출석률 충족에서 과목별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종합해 3년간 192학점 이상 취득해야 졸업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변화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게 되는데 과목 구조 개편으로 과목명이 달라지고 선택 과목도 다양하게 됩니다. 성적 산출도 함께 변화되는데요. 모든 선택 과목이 A, B, C, D, E 5단계 성취평가제로 확대됩니다. 다만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을 병기하는 것으로 최근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편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고교학점제의 부분 도입과 전면 도입에는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런데 용어들이 생소해서 그런지 어렵게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이제부터 이 부분을 포함해서 영상에서 궁금한 점들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최소 성취 수준 미달, 즉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현재 고등학교는 9등급으로 성적이 산출되는 과목의 경우 학업 성취율에 따라서 성취도의 구간을 정해서 A에서 E의 5단계 성취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되는 2025학년도부터는 성취율 40% 미만의 I 성취도가 추가로 생깁니다. 여기에 따라서 최소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취율 40%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이 경우 올해부터는 고교학점제의 부분 도입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 한해서만 성취율 40% 미만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되는 2025학년도부터는 성취율 40% 미만의 I 성취도에 해당하면 미이수 보충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변화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2025학년도부터는 과목의 출석률 3분의 1을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이수 처리됩니다. 네. 즉 성취율 40% 미만이거나 과목의 출석률이 3분의 1을 충족하지 못하면 모두 미이수 보충 프로그램과 같이 과목 이수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미이수가 된 학생들은 다음 학기나 다음 해에 재이수를 해야 하나요? 대학처럼 제2수 개념과는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업 성취율과 수업 참여율이 기준에 미달되어서 미이수될 경우 대학처럼 제2수에 따른 재학 기간의 연장은 아닙니다. 네, 즉 고등학교 3학년 이상의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위 학교에서 미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운영합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고요? 보충 수업 같은 건가요? 네, 좀 비슷하긴 한데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는 것은 일정한 수준의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고사 후에 I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이나 학기 말 후에 I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최소 성취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충 프로그램입니다. 학교에 따라서
특강이나 온라인 콘텐츠 또는 멘토링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이후의 구체적인 지침사항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미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로군요. 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설계에 더 힘을 쏟을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방식으로 과목을 선택하나요? 앞 영상에서도 자세히 설명되었지만 고교학점제에서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공통 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학교마다 편차가 있으나 6월에서 9월 말에 이르는 시기에 보통 3차례에 걸쳐서 학생들의 희망에 따른 교육과정 수요조사를 하게 되고 이후 수강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3학년의 과목 선택이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네. 그래서 1학년 1학기에 진행되는 진로 디자인 학기제의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과 더불어서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이나 또는 공통 과목을 배우면서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진로 로드맵에 따라서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배울 선택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얼개를 짜야 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문이과 구분 자체는 없어졌으나 과목을 선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계열 구분이 어느 정도 생깁니다. 이수한 과목만 봐도 이 학생이 무엇을 하고 싶어하고 좋아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탐구 영역에서 사회 과목을 중점적으로 선택할지 아니면 과학 과목을 중점적으로 선택할지 또는 사회와 과학 과목을 고루 선택할지 결정을 하는데요. 자신의 성향과 진로 목표, 수능 응시 과목, 위계가 있는 과목 등을 고려해서 선택할 과목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수강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치외교학과 진학을 꿈꾸는 A 학생의 학업 계획서를 살펴볼게요. 1학년 때 통합사회, 2학년 때 정치화법, 그다음 국제정치, 3학년 때 사회문화, 사회문제탐구 과목으로 이어지는 선택을 볼 수 있는데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해서 선택 과목의 계열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컴퓨터 공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B 학생도 학교 교육과정을 잘 이수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프로그래밍 또는 인공지능 기초와 같이 희망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선택해서 이수하는 학업계획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과목 선택에 따른 학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2학년, 3학년 선택 과목을 구성한 뒤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2학년 선택 과목을 확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부받았던 고교학점제 맛보기 자료에서 과목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연습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작년까지 고교학점제 맛보기로 개별 보급되었던 자료가 올해는 10월경에 징검다리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보급되니 꼭 활용해야겠어요. 그런데 과목을 선택할 때 좋아하는 과목이 있을 수 있고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학생에게 유리할까요? 네, 고교학점제의 기본 취지를 알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 개인의 수요를 먼저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학교의 교육과정을 구성해서 이수하게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고등학교는 대입이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내신 성적을 고려해야 되지만 1등급에 해당하는 학생 수가 많다는 이유로 또 등급 산출에 부담이 덜 된다는 이유로 다수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단순하게 따르다 보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입 전형에는 정량적으로 학업 성적만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전공에 맞추어 교과목을 이수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반영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는 만큼 과목 선택할 때 진로 역량을 고려해서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고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이 진학하려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을 이수했는지 역량평가, 그다음에 서류평가라는 이름으로 평가 항목에 정성평가 요소를 일부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생각해서
자신의 진로 목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신의 진로 목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언급한 진로 역량, 전공 적합성 등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네, 화면에 제시된 것은 서울 5개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 관한 공동연구 자료인데요. 2023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에 이렇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많은 대학에서 이와 같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공 적합성이 진로 역량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인성, 발전 가능성이 공동체 역량으로 통합되었고요. 일부 하위 과목 항목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런데 도덕성, 자기주도성,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평가할 때 기본적 바탕이 되는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변경된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을 자세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특히 진로 역량의 평가 항목으로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진로 목표에 따른 과목 선택과 교과 이수에 대한 노력의 정도가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중학교에서 학생들은 자기의 적성이 무엇이고 장래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에 따른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놓인다고 생각하니 중학교에서의 3학년 2학기는 진로와 연계하여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렇죠. 교과에 대해 깊이 공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진로 체험입니다. 관심 있는 직업 분야를 체험하고 각 분야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만약 진로 변경이 필요하다면 다른 분야에 대해 더 알아보는 적극성이 필요하겠죠. 그럼 다음 차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